안녕하세요. 피그마로 와이어프레임 그리기 전에 알아야 할 기본 개념 강의를 맡은 신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디자이너가 아닌 현직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매니저 또는 서비스 기획자 POPM을 지망하는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서비스 기획자 POPM을 통칭 기획자라고 부르겠습니다. 기획자가 서비스의 기능,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와이어프레임은 디자이너만큼 정확한 색상, 모양새 등을 담아낼 필요는 없는 만큼 기획자가 필요한 수준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자가 정말로 피그마로 와이어프레임을 그려야만 하는가? 왜 피그마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자가 피그마를 꼭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툴이기 때문이죠. 기획자가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와이어프레임 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걸 꼽자면 파워포인트와 스케치, 그리고 엑슈어고요. 드로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붓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그리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이러한 툴 이외에도 더 많은 와이어프레임 툴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와이어프레임 툴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피그마를 왜 써야 하는가는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파워포인트에 익숙하신 많은 기획자분들은 피그마를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피그마를 사용할 때 도움이 없었다면 사용하기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쉬운 툴은 아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과 기획자들이 피그마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추세는 UX 툴이라는 곳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의 결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2018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제가 가져온 거는 2019년부터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에 진행했던 UI 디자인 툴 사용 수는 스케치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넘어오면서부터 이 사용자 수의 추세는 피그마로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스케치를 사용하고 어도비 XD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그마를 메인 툴로서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으로 넘어가면은 그 추세가 더 강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케치와 어도비 XD의 사용자가 모두 피그마로 올라간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그마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피그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키트를 봤을 때도 디자인 시스템이나 핸드오프나 버저닝이나 프로토타이핑 등 디지털 화이트보딩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피그마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기획자가 피그마를 디자이너를 따라서 사용을 하면은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요. 그전에 기획자가 피그마를 사용할 때 단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피그마가 압도적으로 많은 디자인 툴로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은 기획자가 이 추세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PPT나 어도비 XD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스케치보다 사용법이 좀 다르기도 하고 사용법이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한글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PPT나 어도비 XD는 한글이 지원이 돼서 모든 사용법을 한글로만 속지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피그마는 한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숙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팀에서 피그마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피그마 도입이 상당히 큰 장벽이 됩니다. 디자인팀에서 스케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디자인 툴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기획자 혼자 피그마를 도입을 한다면은 피그마
어떤 최대의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자인 팀에서 피그마를 사용하고 있고 또는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도입해서 기획자와 디자이너 모두가 어떤 툴을 피그마로 모두 전환하게 될 경우에 아래와 같은 장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선 컴퓨터 운영체제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한데요. PPT는 물론 이 운영체제 상관없이 모두 이용이 가능하지만 스케치 같은 경우는 맥북 특히 그 윈도우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맥에서만 설치 앱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스케치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맥북을 써야 했지만 기획자는 윈도우 컴퓨터를 써야 해서 디자인 툴을 같이 사용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면 피그마는 컴퓨터 운영체제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고 크롬의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접근성이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디자이너와 같이 피그마를 사용했을 때 디자이너들이 작업한 다양한 디자인 요소라든가 디자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와이어프레임 제작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요.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냐면은 디자이너가 사용한 요소를 그대로 가져와서 일부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권한에 따라서 와이어프레임 공유가 수월한데요. 이 피그마는 링크를 생성해서 외부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권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 파일에 직접적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링크만 공유해서 뷰어로 링크를 통해서 접속한 사람이 볼 수 있게 코멘트를 달 수 있게 권한들을 설정해서 공유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렇게 공유한 화면들은 피드백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쉽게 달 수 있고요. 화면 내에서 실시간 채팅이나 오디오 대화 또한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기획자가 피그마를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은 피그마를 회사에서 새로 도입하거나 아니면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 피그마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 이직을 했을 경우 처음 취직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장점들을 10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그마의 그 사용 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툴이 많이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피그마의 사용법을 숙지를 해놓고 이걸로 꼭 와이어프레임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 사용법을 통해서 좀 더 디자이너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가 피그마를 꼭 사용을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 사용법을 익히고 트렌드에 앞장서진 않더라도 트렌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기획자가 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챕터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